안녕하세요. 영단기 수강생 여러분. 최진성 강사입니다. 오늘 탭스 시작반 이제 제 1강부터 여러분이 들어가실 건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강의는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맨 첫 번째는 어휘할 거고 문법, 독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 1강 제일 첫 번째 어휘 파트를 여러분과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건데요. 이 어휘의 제 1강은 뭘로 좀 해볼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좀 재밌어야 될 것 같고 또 연관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제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여행의 제일 첫 번째 우리 공항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관련된 어휘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공항에 관련된 거 하다 보니까 비행기라든가 또는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애들은요, 이런 여행에 관련된, 공항에 관련된 이런 어휘들은 시험 파트 1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미지로 저랑 같이 그 용어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문제로 마무리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항에 가볼게요. 공항에 딱 들어가시면 이런 로비가 있죠. 물론 로비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로비로 가자가 아니라 공항에 딱 도착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콘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로비라는 단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별로. 나온다 하면 다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죠.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공부하는 게 시험이지, 시험 공부지. 남들 다 하는 거 다시 복습하는 건 시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조금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휘들 보실 건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로비 대신에 역이나 또는 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부분을 바로 콘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 대신에 콘코스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우리 뭐 있어요? 저쪽에 체크인 데스크가 있죠. 체크인 데스크 가서 티켓을 발부받아라 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보딩 패스를 받아라, 짐을 붙여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걸 체크인 데스크라고 하고요. 또 하나, 여행객들은 passengers라고 하고 traveler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객들, 어떤 탈 것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passengers라고 하죠. 여행객은 traveler, 그 다음에 상품을 사는 사람은 consumer. 하지만 여행객, 비행기나 또는 버스나 또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passengers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플라이트 위에 consumer가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passengers가 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수트케이스 있죠. 가방, bag이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수트케이스도 많이 쓰니까 이런 큰 여행용 가방을 수트케이스라고 부르는구나 알아두시고요. 또 체크인 데스크에 가면 우리가 체크인을 하면서 그죠? 우리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체크인, 체크아웃. 비행기에 탈 때 그 보딩 패스 받는 것도 체크인, 체크아웃은 없어요. 체크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거기 가서 짐을 붙일 때 들고 들어갈 짐이 있고 또는 비행기 그 수화물로 붙이는 가방이 있죠. 그 가방의 이름이 틀려요. 우리는 그냥 가방 붙일래요. 가방 들고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행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첫 번째 carry-on bag입니다. 얘는 기내용 가방이에요. 기내용 가방에는 어떤 특별한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기내용 가방, carry-on bag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수화물, 짐으로 그냥 붙이는 것을 check-in luggage라고 합니다. carry-on bag, 그 다음에 check-in luggage,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get on a plane, 비행기에 탈 때요. 뭐 flight도 괜찮고요. get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get on. 그래서 get in하고 get on의 차이는 get in은 차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들어갈 때는 get in a car 이렇게 쓰고요. get on a bus, get on a train 이런 식으로 몸을 굽히지 않고 그냥 타고 들어가는 것은 get 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우리가 board라고도 하죠. 이 board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할 때 board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board a plane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 동사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fly in, fly out 이렇게 써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다. 그래서 그 사람 올 때 못 타고 들어와. 비행기 타고 온대 라고 할 때 우리 굉장히 길잖아요. 비행기 타고 온대 그게 아니라 그냥 fly in, fly out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단어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가서 우리가 했던 게 보딩 패스였죠. 그래서 티켓인데 비행기 티켓은 특히 보딩 패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off, 이륙할 때 take off. 그러면
착륙할 때 뭐라고 해요? 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take off 합니다. 랜딩 합니다. 지금이 랜딩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그 다음에 taking off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LC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단어 알아두시고요. 네, 비행기에 올랐어요죠? 비행기에 오르면 이렇게 예쁜 그 좌석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비행기에 딱 오르면 여러분은 이 좌석에 앉을 때 여기 지금 창문이 있잖아요. 창가 쪽 좌석이 있고 통로 쪽 좌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런 것을 단어를 뭐라고 할까요? 자, 요 기내 안에 있는 요런 그 관용적인 표현들, 생활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머리 위에 이렇게 가방 넣는 곳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나요? 머리 위 선반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하여튼 영어에서는 overhead compartment이라고 해요. overhead compartment. compartment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머리 위쪽에 있는 거니까 overhead compartment.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물어보지 않나요?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그렇죠? sitting preference라고 해요. sitting preference. 그래서 sitting preference가 있느냐라고 해요. 아무 데나 앉아도 되니 아니면 특별히 어느 곳을 네가 선호하는 곳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곳을 좋아하십니까? 전 항상 통로 쪽에 앉습니다. 전 통로 쪽이 편해요. 그죠? 여러분 그게 sitting preference예요. 그러면 통로 쪽 좌석과 단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I'll sit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I'이에요. 여기가 I'요. 그렇죠? I'll sit. 그 다음에 코리도어 이렇게 쓰잖아요. I'll sit. 그 다음에 쟤는 window seat이라고 하죠. I'll sit, window seat. 이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타면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뭐예요? 음료 주는 시간이죠. 음료하고 음식. 음료보다는 음식이 더 맛있겠네요. 그죠? 음료 줄 때, 자, 여기서 catering service라고 합니다. catering service. 요거 알아두세요. 케이터링 서비스. 원래 케이터는요, 맞춤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가 있죠. 집에서 파티를 한다 할 때 음식을 주문하다, 아니면 뭐 집에서 뭐 떡 같은 거 주문해서 먹을 때, 그때 케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 이제 우리가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내에서 먹는 음식, 우리가 기내식이라고 하죠. 그 기내식을 영어로 on board meals. on board meals라고 해요. 그래서 기내식을 먹게 되죠. 음료를 따라주는 이 나눠주시는 분들, 물론 이분이 이게 주요한 뭐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flight attendant라고 해요. 뭐 stewardess 이렇게 쓰지 않고요. flight attendant라고 해요. flight attendant가 음식을 나눠주죠. beverage라고 합니다. 음식, 뭐 drink라고도 하고요. 또 drink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beverage라는 거, 음료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fasten the seat belt. 이 동사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fasten. 그 안전벨트를 매세요라고 할 때 fasten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뭐 tie up 이렇게 쓰잖아요. tie up은 뭐 이렇게 쫄라매는 거니까 faste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r turbulence가 있으니 fasten your seat belt 이렇게 쓰죠. 그래서 air turbulence라는 요 단어. 그래서 기류 변화할 때 turbulence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멀미할 때 air sickness 또는 motion sickness 움직일 때 우리가 멀미할 때 air는 비행기만 쓰게 될 거고요. 뭐 만약에 배를 탔다 그럼 motion sickness 괜찮겠죠. 그래서 요거 멀미할 때 sickness라는 거 air sickness, motion sickness. 자 이제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에어 우리가 활주로라고 하지 않나요? 그때 에어포트 런웨이라고 해요. 런웨이. 그렇죠? 또는 에어스트립이라고도 씁니다. 활주로라고 할 때 두 가지 어휘가 있구나. 런웨이하고 에어스트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 터미널, 그 다음에 게이트 참 많이 나와요. 게이트. 그렇죠? 그래서 터미널에 가서 어떤 터미널에 가서 몇 번 게이트에 가거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 비행기 탈 때는 게이트 넘버 얼마 요거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택싱이라는 게 있어요. 택시가 아니고요. 택싱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 이 비행기 여기 있다가 이렇게 활주로로 갈 때 요렇게 갈 때 요것을 택싱 한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가지 않나요? 되게 지루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싱하러 가는 요 단어도 조금 어려운 어휘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셔틀버스는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셔틀버스예요. 뭐 공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셔틀이라는 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나가지 않나요? 비행기 타기 전에 여기 우리 검색대를 통과한다라고 할 때 이 검색대를 security check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go through라는 거. 통과하다 올 때 pass보다는 go through security check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분, 그죠? 검색하시는 분은 security officer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찰관, 무슨 관 이렇게 얘기할 때 officer라는 말을 그냥 붙이시면 돼요. officer.
그다음에 바디 스캐닝 요즘 하지 않나요? 바디 스캐닝 뭐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바디 스캐닝이 필요하네 안 하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restricted item 알아두세요. restricted item은 여기 가다가 못 가지고 갑니다. 뭐 액체 같은 거 못 갖고 가요 할 때 restricted라는 말, restricted. 그래서 제한된, 뭐 banned 뭐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restricted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confiscate 조금 어렵죠. 압수하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restricted item이 있으면 네가 그것을 give up 하든지 abandon 하든지 혹은 confiscate 압수 우리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fiscate라는 말 알아두시고요. 또 가볼까요? 우리가 시큐리티 책 말고요. 또 하나 갈 수 있는 곳이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국을 통과해서 뭐 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가요. 뭐 go through 쓰셔도 돼요. 자, 거기 가서 go through the immigration office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ill out a form. 그리고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무슨 뭐 작성해야 되죠. 뭐 스테이가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fill out이라는 단어 쓰게 돼요. fill out a form. 그 다음 purpose of visit이라고 하죠.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purpose of the visit?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illegal immigrants, 불법 이민자예요. 그렇죠? illegal이란 말, 불법이라. illegal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거고요. 앞에 i를 붙이면서 불법이 되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baggage claim, 수화물 찾는 곳. 아까 우리가 check-in luggage 했었죠. 체크인. 그래서 캐리온 말고요. 체크인 러기지가 있으면 baggage claim에 가서 수화물을 찾아라 라고 하죠. baggage claim. 그 다음 커스텀스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세관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커스텀스라고 합니다. customs. 가서 보시면 something to declare. 너는 세관 신고할 게 있니? 리포트 안 써요. 리포트 안 쓰고 declare라고 해요. declare. declare something.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 단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eclare 한다. 세관 신고한다. 내가 이거 갖고 왔어요. 그렇죠? 뭐 $200 이상짜리, 뭐 $600 이상짜리는 신고해야 된다고 할 때 declare라는 말. 그 다음에 duty free item.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duty free item. duty free라는 거 면세품. 그다음에 아까 우리 했었죠. restricted items. 그렇죠? 그래서 통과가 되는 게 있고 뭐 농수산물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restricted item. 그다음에 impose custom duty 또는 tariff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세요. impose라는 말, 부과하다. 세금을 부과하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impose라는 동사 써요. impose custom 혹은 그 tariff라는 거. 얘가 바로 관세입니다. 얘가 관세. 그래서 타리프란 단어 하나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impose도 알아두셔야 돼요. impose tariff. impose tariff. 그 다음에 어디에 내가 사온 어떤 물건 할 때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어디에 대해서 부과하다 할 때. 그죠? 그 다음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거야. 콘코스는 뭐였어요? 그때 로비라고 하죠. 그래서 공항이나 또는 역에 있는 로비를 콘코스라고 하는구나. 체크인 데스크 아시죠? 체크인 데스크. 네, 보딩 패스는 비행기 표를 얘기합니다. 물론 티켓이라고도 하지만 보딩 패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체크인 러기지는 우리가 소화물, 붙이는 수화물이라고 했고요. carry on bag, 기내 수화물, 기내가 갖고 들어가는 가방을 carry on bag. 그 다음 overhead compartment 위에 있는 머리 선반 위에 있는 그렇죠? 머리 위에 있는 선반. 그 다음에 clear custom 동사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을 통과하다 clear customs. 그 다음에 fill out the form 서류에 기입하다 fill out이라는 동사 알아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othing to declare 저 아무것도 신고할 게 없습니다. 얘가 나오면 아 세관이구나. 경찰 아니에요. 세관에서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 다음 볼까요? 아까 랜딩.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륙했을 때 우리가 랜딩 한다고 하고요. 테이크오프는 이륙할 때, 그죠? 우리가 도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착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착륙. 착륙하다. 그다음에 이륙. 그다음에 딜레이는요. 우리가 연착하는 거죠. delayed라는 말 많이 써요. delayed. 그래서 delayed flight. 연착되었다. Our flight was delay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transfer라고 하는 거 알아둘까요? 처음 나왔네요. 비행기를 바꿔 탈 때 우리가 transfer flight
in 서울. 서울에서 바꿔 타세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connecting flight는 연결선이죠. 서울에 와서 트랜스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탈 때 connecting flight라고 합니다. 그 갈아타는 비행기를 connecting이라는 말을 써요. departure time. 얘는 출발 시간이죠. departure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arrival time도 괜찮고요. departure time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fly in,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flying in, 우리 입장에서는 flying in 또는 flying out, 비행기를 타고 갈 때 fly out. 그 다음에 flight attendant는 승무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confiscate 뭐였나요? confiscate는 압수하다, 그렇죠? confiscate 압수. 그 다음에 duty free, 면세. 그 다음에 pay a tariff. 아까 impose라는 말 썼고요. tariff라고 하는 것이 얘는 관세, 그렇죠? 관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start boarding. 우리가 이제 보딩을 시작합니다 할 때 we are going to start boarding 이렇게 쓰겠죠? fully booked라는 말 써요. 우리 비행기가 이번에는 fully booked였기 때문에 다른 좌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fully booked라는 말 쓰고요. 그다음에 stop over 또는 layover는요. 우리가 경유한다고 해죠. 뭐 홍콩에서 경유해서 그 다음에 갈아타다 커넥팅 플라이트 하던가 트랜스퍼 하던가 그때 잠깐 서 있는 것을 stop over 그 다음에 lay over라고 합니다. 리턴 티켓은 왕복 티켓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one way 티켓은 편도이고요. 그죠? 네, 라운드 트립 티켓 리턴 티켓이 돌아오는 거고요. 네, 원웨이는 편도, 라운드 트립이 왕복 비행기 할 때 라운드 트립 티켓이라고 합니다. destination, 여행 목적지입니다. destination은 여행 목적지. 그 다음에 bound for, 우리는 지금 뭐 미국을 향해 가는데 미국에서도 어디로 가요? 어떤 도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bound for라고 해요. 어디로 향하는 bound for. 그 다음에 pass through, security, 그렇죠? pass through 또는 pass 대신에 못 썼어요. go through 썼죠. go through, pass through, security. 그 다음에 security check, 보안 검색대라고 할 때 security check. 네, motion sickness는 뭐였어요? 멀미하다 할 때 motion sickness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전 프랙티스 문제를 푸실 건데요. 15문제가 있습니다. 15문제를 5분 내에 푸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우리 문제를 다 보시고 저랑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그럼 1번부터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 Do you need help with this carry-on bag? 이라고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yes, I'd like to put in the 어디에 넣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까 비행기 아니구나 라는 거 아실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overhead compartment가 있겠죠. 요거를 쓰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어디에 뭐 넣는 거예요. 근데 렉은요, 지하철이나 뭐 버스 위에 이렇게 창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렉이라고 해요. 근데 글러브 박스는 차 안에 있는 이렇게 수납 박스 있잖아요. 글러브처럼 생긴 거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조수석에. 그게 바로 글러브 박스고요. 클로젯은 옷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답은 이걸 써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번. 우리는 Do you have anything to? 이렇게 보니까 와인, 이태리에서 와인을 샀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declare 해야 되는구나. declare를. 리포트는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하시고요. investigate는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조사할 때 investigate, 체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체크해보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체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걸로 봐서 declare, 어떤 것을 세관 신고하다라는 뜻이구나. 3번 볼까요? You are asked, 너는 뭐뭐 하도록 부탁을 받은 거죠. customs form을 뭘 해야 돼요? 기입하다, 작성하다. 폼이 나오면 fill out, 그렇죠? write off는요, 써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없애주다, 삭제해주다라는 뜻이고요. clear out은 뭐 확실하게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wind up은 마무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wind up.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제가 혹시 설명을 안 하는 단어가 있으면 뒤에 해설지 보시면 거기 단어를 다 제가 달아놨습니다. Do you have sitting? 우리가 좌석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할 때 뭐였어요? sitting preference라고 했죠. likelihood는요. 얘는 가능성이에요. possibility라는 뜻입니다. 얘는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avoritism, D번 볼까요? favoritism은요. 선생님이 편애하는 거 있지 않나요? 쟤만 예뻐해 뭐 이런 거. 그래서 누군가를 다른 거에 반해서 너무 그쪽만 좋아할 때 favoritism. indulgence는 어디에 몰두하는 거, 아주 만끽하는 거, 흠뻑 빠져 있는 것을 indulgence라고 합니다.
Is this flight non-stop이냐? non-stop은 직항이냐 아니면 어디 한번 경유해서 가느냐. 그렇죠? 경유가 바로 stop over, lay over라고 했습니다. B번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6번. Where is the check-in 데스크라고 하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체크인 데스크라고 쓰는구나. 존이라든가 리셉션을 쓰지 않아. 리셉션은요. 어디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리셉션 데스크 있잖아요. 물어보고 막 이럴 때 그때 리셉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I think my luggage is lost. 가방이 없어졌어요. I've been waiting at the 어디서 기다려죠? 어디서 가방을 baggage claim이라고 했죠. baggage claim이라고 쓰는. 거기 벨트가 있긴 합니다만 배기지 벨트라고 알아는 들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배기지 클레임이라고 하셔야 돼요. 8번. Did you enjoy your first flight? 좋았니? 했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Not really. 그렇진 않아요. 뭐 있을까요? 에어플레인 안에서 그죠? 에어플레인 안에서 내가 알게 됐어요.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션 시크니스가 있는 거죠. 멀미할 때 에어 시크니스나 모션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암네이시아 얘는 기억 상실이라는 뜻이고요. 행오버는 숙취예요. 뭐 술을 먹어야 숙취, 술 먹었더니 없고요. 얘는 홍역이라는 뜻입니다. 병명은 여러분이 조금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9번 How many bags are you?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냥 one carry-on bag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체크인 한다고 하죠. 그래서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가방을 몇 개를 수화물로 붙일 거냐라고 했을 때 check-in luggage라고 했죠. 그래서 check 쓰시면 돼요. 10번 I need to buy a snack before we plane에 오르기 전에 어떤 비행기나 배에 올랐을 때 get on이라고 썼고요. 또는 board라고 써도 된다고 했죠. board도 괜찮겠다. take off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take off를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기장이어야 돼요. 그렇죠? 기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take off는 안 되죠. 우리가 take off the plane. plane이 take off예요. 그렇죠? We take off the plane.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말 자체는 이륙하다이지만 우리가 plane을 take off하다.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 우리가 비행기를 갖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 자체는 괜찮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버뮤다 에어는 어쩌고 리다이렉트 다시 한번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To a possible engine fault. 엔진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갔대요. It made us safe at the airport with all passengers safe. 다행히도 모든 패센저가 안전하게 공항에서 우리가 돌아갔으니까 랜딩 해야겠죠. 랜딩. 그래서 돌아가서 안전한 랜딩을 했다. 모두 다 안전하다. 그렇죠? 엔진 공양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문맥상 C번이 들어가야겠죠. 12번. 에어플레인은요. 택시웨이를 이용해서 택시합니다. 이 동사로 쓰면 뭐라고요?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가는 그 동작을 택시라고 했죠. From one place on an airport to another. For example, when moving from a terminal, 터미널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활주로까지라고 했죠. 그때 runway, 콩코스로 가기 힘들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runway로 가야 돼요. 그래서 B번 정답이고요. 네가 security check을 go through, pass through나 go through 쓴다고 했죠. D번이 정답이 되고요. pass by는 옆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옆으로 슬쩍 지나가는 거고 drop by는 잠깐 들리는 거고 check은 호텔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체크인 쓰지 않습니다. 14번 due to the inclement weather 요것도 알아둘까요? inclement는요 악천후란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을 때 악천후라고 하죠. 날씨가 안 좋을 때 이것 때문에 플라이트가 연착됐다 할 때 delayed라는 말을 쓰게 되죠. D번 정답 쓰시면 되겠어요. 15번 에딘버러 에어포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welcome is 10 millions 그렇죠? 10 millions의 올해 프라이데이에 100만, 1000만 명째 승객이 되겠죠. 패신저라고 써야겠죠. 에어포트의 게스트나 패트론은 뭐냐면 후원자예요. 후원자, 컨슈머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에어포트 탈 것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패신저를 쓰는 게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이때는 패신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문제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조금 까다로웠던가 내가 몰랐던 것은 따로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문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문법 탭스 시작반 문법 보실 거예요. 문법 1강. 1강은요, 항상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험 공부를 하시던지 항상 1강은 명사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사 부분을 잘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관사 설명되고 주어 동사 설명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시작을 하는데 명사를 보면서요. 관사와 한정사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명사, 관사, 한정사. 한정사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관사는 잘 아실 거예요. 뭐 어라든가 언이라든가 더라든가. 명사하고 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고요. 여러분이 요거는요. 명사는 탭스에서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어떤 명사의 어떤 부분을 물어보냐면요.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니 셀 수 없는 명사니 라고 물어보고 셀 수 있으면 앞에 관사 뭐 붙여 혹은 한정사 뭐 붙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출제 포인트는요. 첫 번째, 명사, 관사, 한정사 문제는요. 명사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인지 여러분 용어 잘 알아두세요. 가산 명사 이렇게 되면 셀 수 있는 명사구나. 또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인지를 확인하라.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탭스에서 나오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 얘 나오고 이번엔 쟤 나오고. 그래서 그것만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여러분이 불가산명사를 외워두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수적으로 봤을 때. 불가산명사가 더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붙일지 어를 붙일지 또는 정관사, 덜을 붙일지 또는 관사가 없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한정사, 이제 한정사가 뭔지 여기 나왔네요. some, any, another와 같은 여러분 보셨죠? some, any, another, all, no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붙일까? 내용을 보셔야 돼요.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약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요 한정사들로 수식될 수 있으니까 요것이 바로 명사, 관사, 한정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A, B, C, D의 명사가 쭉 나오고 붙일 수 있느냐, 그죠? 어를 붙일까, 복수형을 할까, 그 다음에 한정사를 붙일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바로 명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선 딱 보시면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명사가 딱 나오면 우선 이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판단을 하시라고 했죠. 자, 스토머크 에이크는 위통입니다. 어때요? 스토머크 에이크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통, 통증이야, 고통이니까 고통을 어떻게 셀 수 없지? 아니에요. 스토머크 에이크는 셀 수 있어요. 이렇게 에이크 붙어 있는 건 얘가 아픔이라는 뜻인데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에이크가 붙었다. 그죠? 헤드에이크라든가 백에이크 이렇게 쓰거든요. 두통이라든가 또는 허리 통증, 백에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 스토머크 에이크, 백에이크, 헤드에이크는 셀 수 있는 명사라든가.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요. 관사를 붙이거나 어를 붙이거나 또는 복수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요.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거나 혹은 덜을 붙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A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nother가 나왔다.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에요. another는 무슨 뜻이라고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이 올 수 없어요. another 뒤에는 반드시 가산 단수명사. 알아두시겠죠?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형으로 나와야 돼요. 얘도 안 됩니다. 그러면 a stomach ache냐, any stomach ache냐. any도 괜찮긴 하는데 any는 여기서는 any는 언제 나오느냐면요. 의문문에 나오거나 또는 not이나 never가 있는 부정문에 나오게 돼요. any는 부정문과 또는 의문문에서 그 어떠한 이란 뜻이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죠. 퀘션 마크가 없고요. 그 다음에 not이나 never가 없습니다. 부정문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얘도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명사를 우선 보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한번 볼게요. earthquake, 지진이란 뜻이죠. 자, 이 earthquake는 셀 수 있는 명사 쪽에 들어갈까요? 셀 수 없는 명사 쪽에 들어갈까요? 지진. 자, 지진이 2건 있었으면 이렇게 쓰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뭐 경주 지역에서 여진이 몇 회 발생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earthquake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ice는 어때요? 쌀. 쌀을 보면 쌀 한 톨, 두 톨, 세 톨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곡물에 관련된 것, 그죠? 뭐 보리라든가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곡물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화 어때요? 전화. 폰. 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있잖아요. 폰은 셀 수 있는 명사. 어떤 제품 있죠. 원래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제품들은 셀 수 있는 명사로 보셔야 되고요. 에어는 어떨까요? 공기. 공기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허니는 어때요? 꿀. 얘도 액체나 기체나 액체는 셀 수 없는 명사이고요. 바이올린 어때요? 바이올린은 악기잖아요. 이것도 제품이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 곡물들 셀 수 없구나. 액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체도 셀 수 없구나. 근데 어떤 사회 현상, 지진이라든가 스톰이라든가 자연 현상 같은 경우 셀 수 있는 명사구나,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는 제품, 원래 딱 나왔을 때 제품이 어떤 특정한 모양이 머리에 딱 세워진다, 그죠?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라 바이올린 하면 머리에 딱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를 보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들은요, 첫 번째 단수로 나왔을 경우, 혼자 나왔을 경우에는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어나 언을 붙여줘야 돼요. 명사 앞에 셀 수 있는 명사, 우리가 countable nou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일게요. countable noun이 나왔다. 혼자인 경우에 언이나 언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인 경우에는 끝에다가 명사 끝에다가 s나 또는 es를 붙이게 되죠. 그 다음에 더는 언제 붙이냐? 근데 처음에 나왔을 경우에 그 명사가 그 문장에서 처음 등장했을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 어나 언을 붙이게 돼요. 또는 복수형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명사 그 다음에 얘를 언급할 때는 더를 붙이게 됩니다. 다시요. 처음 그 명사가 등장했을 때는 부정관사나 혹은 복수형을 쓰게 되고요. 그 명사가 그 다음 줄에 또 그 언급했을 경우에는 더를 붙여야 된다는 거. 정관사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가산명사입니다. battle, 병, note, storm, earthquake, action, 사건, 그 다음에 protest는 운동이죠.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 셀 수 있는 명사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 셀 수 있는 명사다. 네, 장난감, souvenir는 기념품이란 뜻이고요. 포테이토는 곡물은 아니죠. 포테이토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곡물 말고 야채들, 얘네들은 포테이토는 셀 수 있는 명사고요. result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결과, 그죠? 실험 결과 또는 검사 결과 할 때는 결과가 딱 한 장으로 나오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는 앞에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거나 덜을 붙이거나 이 형태로 세 개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요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스톰이 그냥 이렇게 문장에 나온다. 이거는 틀린 문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 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부정관사, 셀 수 없으니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나 언은 붙일 수 없겠죠. 어나 언이라는 건 한 개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일 수도 없다. 그래서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 아까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기억나는 거 rice를 볼게요. rice 같은 경우는 어 나오면 안 되고요. s 나오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언급한 경우 맨 처음에 얘를 언급했을 경우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언급할 때 더를 붙인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정관사 더에 대한 힌트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정관사 더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두 번째 언급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는구나.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거나. 그죠? 우리 불가산 명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볼게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은요. 우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랑, 평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로맨스라든가, 그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 뭐 참여를 잘해야지 이럴 때, 혹은 접근이 어려워 이럴 때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또 원래 고유한 모양이 없을 때, 아까 우리가 전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그 제품에 여러 가지 전화가 있겠습니다만 그 제품의 생각이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흙 어때요? 굉장히 뭐 이상한 흙,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흙이야 이렇게 되고요. 또 공기, 물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그렇죠. 어떤 용기에 넣어야지만 딱 어떤 형태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물, 공기, 바람, 뭐 철 또는 뭐 이런 우리가 지하 자원들은 원래 모양이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야지 모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재료로 돼. 지구의 재료들은 다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고요. 또 어떤 사물의 재료, 뭐 이거 종이로 만들었어. 이건 나무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뭐 유리로 만든 이렇게 될 때 어떤 것을 어떤 사물을 재료로 얘기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봅니다. 재료로 언급했을 경우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고요. 추상적인 개념, 사랑, 성공, 행복, 평화,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 추상적인 개념이죠. 얘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개념. 그다음에 액체나 기체, 원래 고유한 모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액체나 기체로 된 애들은 다 셀 수 없는 명사가 된다. 또 아까 얘기한 농수산물, 고기, 그죠? 그다음에 쌀, 그다음에 밀, 그죠? 밀이에요. 영어같이 들리죠? 그다음에 콘 같은 거, 얘네들 농수산물들은 다 셀 수 없는 명사구나.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잘 피셨죠? 이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거 어떤 것을 불가산 명사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판단 기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또 불가산 명사 여러분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침대라든가 소파라든가 의자, 데스크, 테이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째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가구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furniture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각각의 애들은 다 셀 수가 있는데 얘네들 통째적으로 furniture라고 불러요. 가구 이렇게 부르죠. 이때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이걸 집합명사라고 해요. 어떤 것들의 집합체의 이름입니다. 얘네들은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앞에 어를 붙인다거나 뒤에 s를 붙인다거나 이러한 형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나올 수 없다. 또 볼까요? 트럭, 불도저, 트랙터, 엑스는 뭐예요? 도끼, 그렇죠? 해머는 망치, 그다음에 러닝 머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구라고 하죠. 운동 기구, 건설 기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건설 장비, 그렇죠? 그래서 장비라고 했을 때 equipment라는 명사를 쓰고요. equipment는 집합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으니까 앞에 부정관사 붙일 수 없고요. 복수형을 절대로 만들 수 없죠. 또 볼까요? 다이아몬드, 루비, 골드, 넥클래스 이런 것들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 주얼리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 집합체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복수형을 만들 수 없고 앞에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드레스라든가 진, 자켓, 스커트, 팬츠 이거는 뭐 이런 거 뭐예요? 의류죠. 의류. 그래서 의상, 의류라고 했을 때 clothing 또는 apparel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뭐 옷이라고 할 때 굉장히 많아요. clothes도 있고요. 그죠? clothes도 있고 그 다음에 apparel도 있고 한데 얘는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되고요. clothing이나 apparel 형태로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아셨죠? clothing, 그 다음에 apparels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 s 붙이면 안 되고 붙이면 안 되고 또 볼까요? letter, parcels, package라고 돼 있죠. 편지, 소포, 소포 둘 다예요. 파슬이나 패키지 둘 다 소포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편물이라고 하죠. 우편물은 메일이라고 합니다. 메일도 역시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여러분 이 집합체의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이 집합체의 이름들 furniture, equipment, jewelry, mail 이런 애들은 셀 수 없는 명사구나.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단수처럼 보이지만 복수인 명사. 요건 잘 보세요. 이렇게 딱 나오면 people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을 외우실 거예요. 사람들. 근데 이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는 자체가 복수잖아요. s가 없어도 여러분은 다 얘를 복수로 보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people이라든가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자체가 복수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비동사를 붙이면 이렇게 붙여야 될 거잖아요. 얘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모두 다 이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s가 없어야 돼요. s 붙이면 틀려요. 이 자체가.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요. 이 자체가 복수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personnel 직원들, 그다음에 police는 경찰들, 그다음에 jury는요, 얘는 배심원들, 그다음에 cattle은 소들, 소들이에요. 소가 아니라 소들. 얘네들이 나오면 이 명사들은 모두 앞에 어를 붙이면 안 되고 뒤에 복수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얘네들은 복수 취급을 하게 된다. 기억해 주세요. 얘들은 자체가 복수다.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를 붙이면 안 되고요. 이 자체가 복수니까 다시 s를 붙이면 안 되고 비동사가 나온다면 are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요.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인 명사 s로 끝났어요. 그렇죠? s로 끝났어요. s로 끝났는데 얘네들은 단수입니다. 이코노믹스는 경제학, 폴리틱스는 정치학, 그다음에 다이어비티는 뭐예요? 다이어비티 당뇨병, 병 이름이에요. 병 이름 중에서 S로 끝난 애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어휘에서 봤던 미즐스 있잖아요. 홍역? 얘도 역시 S로 끝나지만 이름이 그냥 S로 끝날 뿐이에요. 제임스 마찬가지죠. 제임스도 이름이 S로 끝나지만 얘는 복수로 보진 않잖아요. 얘 이름이 그냥 S로 끝날 뿐이에요. 뉴스라든가 네덜란드도요. 이름이 S로 끝납니다. 그냥. 왜 S로 복수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S로 끝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오면 is를 써야겠죠. 앞에 어를 쓸 수 없어요.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학과명 이름 셀 수 없고요. 얘 병명, 그죠? 병명도 당뇨병 하나, 당뇨병 둘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고 유스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is라는 S로 끝나지만 모두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애들이구나. 그죠? 자, 그러면 탭스에서 나오는 빈출 불가산 명사 앞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이런 거. information, 정보, 셀 수 없구나. equipment, 아까 봤죠? 장비, 셀 수 없구나. baggage, 짐, 셀 수 없구나. access, 접근이란 뜻이고요. waste, 쓰레기예요. 그 다음에 advice는 조언이란 뜻입니다. 조언 하나, 조언 둘, 조언 주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라도 조언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쓴다면 그건 한국말이에요. 영어에서는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보기 때문에 앞에 on을 붙일 수 없고요. 복수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봤죠? furniture, 그 다음에 luggage, news, participation, 얘도 쓰레기입니다. trash, 그 다음에 research, 연구란 뜻이에요. 연구 중에서 study라는 것도 연구고 research라는 것도 연구인데 study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research는 셀 수 없는 명사. 의미는 똑같은데 study냐 research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 요거 텍스트에 나오는 빈출 불가산 명사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만 외워도 아마 되실 거예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딱 뽑아놨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건 지금까지 시험 2000년부터 한 15년, 16년 됐는데 진행되면서 얘네들이 3번, 4번, 5번 이상 나왔습니다. 한 번씩 나온 거를 빈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3번 이상 나온 것들을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요것들이 많이 나오겠고 요거만 공부하셔도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에 가면요. 아마 얘네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이 나오면 비동사가 나온다면 is나 was와 같이 단수로 받아야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관사로 가볼게요. 이제 명사를 봤다면 부정관사 어하고 on이 나오는데 부정관사 어나 on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죠.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붙을 건데 그러면 어일까 on일까를 보셔야 되죠. 어를 붙여요, on을 붙여요. 우리가 모음 앞에는 on, 그렇죠? 자음 앞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어나 on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on을 붙이고요. 근데 셀 수 있어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 두 번째,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어를 붙인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냐면요. 알파벳이 아니라 발음으로 결정한다가 참 중요해요. 알파벳이 아니라 발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 5개밖에 없어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인데 알파벳도 알파벳이지만 사운드가 아, 에, 이, 오, 우로 시작을 하면 돼요. 글자가 아니라 발음으로 결정한다. 한번 볼까요? F, 그렇죠? 얘는 아, 에, 이, 오, 우에서 모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F라고 발음이 되죠. 이 알파벳을 발음할 때는. 그래서 얘는 앞에 어예요, 언이에요? on F가 되죠. on F. 그렇죠? 그럼 forest는 F로 시작하지만 얘는 forest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는 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가 될 거고요. map. 그렇죠? map은 지도죠. map 이렇게 발음되니까 이렇게 붙이지만 얘는 mp3 하나하나 따지면 m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on mp3 내가 mp3가 하나 있는데 할 때 mp3 안 돼요. 얘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on mp3 U로 시작하는데 두 개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uncle, university. 자, U로 시작하는데 발음이 달라요. 그렇죠? uncle, university. 얘는 uncle하고 되죠. 한국말을 쓰는 거 싫어하는데 좀 편하라고 그죠? uncle하고 되는데 얘는 사운드가 나게 돼요. 그래서 얘는 uncle이 맞아요. 모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university를 보면 이, 오, 우에도 U는 없죠. 이, 오, 우에도 U는 없습니다. university. 얘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university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얘는 university 이렇게 됩니다.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얘네가 나오겠죠. 시험에는 얘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명사 앞에 어냐 언이냐 하고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의외의 애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겠죠. 또 하나 볼까요? H로 시작하는 거 보세요. 얘는 house고요. 얘는 hour죠. house와 hour. 그죠? 얘는 H가 발음이 안 난다. 묵음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a house고요. 얘는 an hour. 묵음도 그죠? 발음을 해봐야겠구나. 얘는 ear고요. 얘는 yacht예요. 그렇죠? ear. 그렇죠? 얘는 ear. 그다음에 얘는 yacht. 이렇게 되고요. 안 보이시면 L은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on L이 되겠고요. lady. 얘는 그냥 발음이 레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얘는 a lady.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인지 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발음을 해봐야겠구나. 발음을 해봐야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부정관사 어와 on, 그죠? 그 다음에 정관사는 언제 붙이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정관사는 몇 번 얘기했었죠. 제가 정관사는 처음에 등장한 거 말고 두 번째 등장할 때 덜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수 가산명사, 이게 중요해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어나 on을 붙이는 부정관사를 붙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언급했을 경우에는 정관사 덜을 붙인다. 앞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어나 on을 붙이고 두 번째 나올 때부터 정관사 덜을 붙이고요. 근데 정관사를 붙일 때요. 처음에 나오는 건데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도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맥상 대화하는 사람이 뭔지 알 경우에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엄마가 야, 냉장고에 가면 너 먹으라고 내가 주스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냉장고에 가면이죠. 냉장고에 보면이에요. 그러면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인지 알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덜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물을 얘기할 때는 덜을 붙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상 어떤 것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정관사를 붙이게 된다.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에 있는 핸들이 고장이 났네. 그죠? 문에 손잡이가 고장이 났네. 그랬더니 고칠게. 이렇게 했어요. 이 문에 손잡이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문에 손잡이들 아니고요. 덜을 붙여야 돼요. 문에 있는 특정한 손잡이죠. 그 문에 있는 특정한 손잡이일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특정한 것이구나 할 때 덜을 붙이면 되겠구나. 그죠? 자, 정관사는요. 앞에서 한번 언급한 명사에 붙이고요. 맨 처음에 강아지 한 마리 사주셨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한 마리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이제 10살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그 강아지가 이제는 10살이에요. 앞에 있으면 바로 그거 붙일 때 두 번째부터 덜을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서로 어느 것이 모두 알 때 Could you please close the window? 이렇게 해서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럼 지금 어떤 실내에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죠?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러면 저 창문이 어느 건지 알 거예요. 그쪽을 보겠죠. 이럴 때는 덜을 붙이게 됩니다. 또는 전치사구나 관계절 등으로 수식되거나 한정되는 경우 볼까요? 나는 저기 있잖아.
2층에서 아까 우리가 2층에서 봤던 그 코트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될 어느 특정한 것들에 의해서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구라고 해요. 전치사구라든가 관계대명사절로 수식되는 것들을 덜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정사를 볼까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앞에 붙일 수 있는 한정사는요. 둘 다 붙일 수 있는 거 every, another, each, all, some, any, no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정사라고 합니다. 명사 앞에 every, another, each, all, some, any, no 등이 있을 경우에 우리를 얘를 한정사라고 하는데 얘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가산 단수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일 수 있는 게 every, another, each. 자, 얘네들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단수명사가. 복수명사 오면 안 돼요. every 단수, another 단수, each 단수. 두 번째, 가산, 불가산 앞에 모두 붙일 수 있는 게 a, some, any, no 뒤에는요. 얘는 가산명사도 올 수 있고 불가산명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참 마음이 좋은 애들이에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와인 어때요? 와인은 가산, 불가산. 얘는 액체니까 셀 수 없겠죠. 그럼 우선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얘 괜찮고 얘 괜찮고 얘 괜찮고 그렇죠. 이렇게. 네, 북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근데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나왔다 그렇죠. 그럼 every 괜찮고요. another 괜찮고 each 괜찮고 all은 안 되죠. 왜? all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 나와야 돼. 지금 단수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all 안 되고 some 안 되죠. some 다음에 단수 명사 복수명사 와야 돼요. 그죠?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ny, no 둘 다 올 수 있어요. any book, no book 둘 다 괜찮습니다.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some이 몇몇의라는 수를 의미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자, storm은 셀 수 있는 명사죠. 얘는 uncountable이고요. 얘는 countable이고요. 얘는 셀 수 있어 없어요? storm. 자연현상, 사회현상은 셀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럼 every 괜찮고 another 괜찮고 each 괜찮고 all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그죠? all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는 복수형으로 와야 돼요. some도 그렇고요. any 괜찮고 no 괜찮아요. phones, 얘 지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힌트가 셀 수 있는 명사죠. 근데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every 안 되고 another 안 되고 each 안 되고 all 괜찮아요. some 괜찮고요. any 괜찮고 no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pen 하고 나왔어요. pen은 셀 수 있는 명사이고요. 단수로 나왔다. 그러면 every 괜찮고 another 괜찮고 each 괜찮고 all 안 되고 some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any 괜찮고 no 괜찮고 day는 하루, 이틀, 3일, 그쵸? 셀 수 있는 명사죠. 단수 명사입니다. every 괜찮고, another 괜찮고, each 괜찮고, all 안 되고, all은 복수 명사야 되고요. some은 될 수 있고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any 괜찮고, no 괜찮고. information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every, another, each 안 되고요. all information, some information, any information, no information 괜찮습니다. furniture 또 셀 수 없는 집합명사 이름이죠. 그래서 가구류라는 뜻이니까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안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네들을 붙일 수 없어요. each, another, 그 다음에 every는요.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 붙여야 되고요. all furniture 괜찮고, some furniture 괜찮고, any 괜찮고, no 괜찮구나. 아, 얘네들은 다 괜찮네요. 그죠?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복수 단수 다 붙을 수 있네요. Every person has a right to express one's own opinion 이렇게 써요. 모든 사람의 자유 발언권이 있다. every 다음에 person 괜찮죠?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every people 안 돼요. 왜요? people은 이미 복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coffee? another 다음에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올 수 있구나. 예, 맞죠? another cups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no student 괜찮죠? 얘는 no student 복수 괜찮고 단수 괜찮고 얘는 no나
any나 그렇죠? 얘네들은 단수도 올 수 있고 복수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프랙티스 먼저 볼까요? 토이라고 하는 거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은 셀 수 있는 명사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토이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더 토이 괜찮지만 other는요. 얘는 아까 우리 언급 안 했습니다만 other는 항상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other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와야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What are you looking for? 어떤 걸 찾으십니까? 했더니 조카 줄 선물 장난감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문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몰라요. 불특정한 그냥 장난감 하나요? 라는 뜻이니까 toy라고 쓰시는 게 맞죠. 여기 볼까요? 나의 주어는 복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가 나왔으니까 나의 주어는 복수예요.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some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에 이렇게 붙여라고 했죠. 그래서 복수니까 C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볼까요? My thirst for 이렇게 돼 있어요. knowledge는 어때요? 지식이란 뜻입니다. 지식. 자, 지식이라고 했을 때 얘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추상명사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애일까요? knowledge는 모양이 없죠. 지식에 대한 나의 목마름 이렇게 됐을 때 지식이라고 하면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불가산 추상명사입니다. 얘를 붙일 수 없고요. 얘를 붙일 수 없어요. 자, 얘하고 가능한데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 I can't believe you have given up a high salary to go to college. 대학 가려고 높은 직장을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했더니 나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 이렇게 나와요. 처음 나왔죠. 그럴 경우에는 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우선 문제 풀 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덜을 붙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제가 문제 푸는 순서를 저의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순서대로 문제에 접근하시는 겁니다. 볼까요? umbrella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n umbrella 괜찮고요. some 다음에는 복수형이 나와야 돼요. 안 되고 얘하고 얘 중에 볼까요?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오니까 내가 우산이 필요해요. 그 우산 아니죠. 뒤에서 한정된 것도 없고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an umbrella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볼게요. 5번째 문제는 A, B, C, D 보시면 furniture가 나왔어요.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다. 그죠? 그럼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네요. 그죠? 볼까요? We are moving into a bigger apartment. So 그래서 우리가 가구가 필요해요. 그 가구 아니죠. 나오지 않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any는 언제요? 의문문이나 또는 부정문에 나오는데 여기는 퀘스천 마크도 없고 never나 not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니까 얘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구나. 6번 research는 아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죠. 스터디는 셀 수 있는데 리서치는 셀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 안 되고요. 얘 안 돼요.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래서 many medical scientists가 믿습니다. 스템셀 리서치가요. 이렇게 줄기세포 연구가요.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없죠. 그냥 일반적인 줄기세포 연구할 때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구나. 문제 푸는 방식을 순서를 잘 보셔야 어떤 것을 먼저 접근하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를 공부했고 한누나도 공부했는데 좀 유의해야 될 거를 좀 볼게요.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가산일 때 불가산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얘가 조금 고득점용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작반이지만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배워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배워놔야죠. 그래서 요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숲이라고 했을 때 would에 s가 붙으면 숲이란 뜻이고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불가산명사의 목재. 변화라는 의미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changes는 변화가 되겠고요. 잔돈이라고 했을 때는 셀 수 없는 명사.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re는 불이고요. 사건, 그렇죠? 화재 사건이라든가 난로가 있네, 벽난로가 있네 할 때는 a fire. 네, 페이퍼는 종이, 재료로서의 종이. a paper, papers는 논문이라든가 서류를 의미하고요. damage는 피해, 그다음에 damages는 손해배상금, 돈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돈의 의미, 얘는 피해 상황이라는 그 피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관습이란 뜻이고요. 아까 세관, 아까 우리
어휘할 때도 배웠죠? 세관할 때 항상 s가 붙어 있어요. 물론 단수 취급합니다. 그냥 s로 끝날 뿐이에요. 얘는 관습이라는 뜻이고요. glass를 복수형, 셀 수 있는 명사로 봤을 경우에는 유리잔이나 안경이라는 뜻이고요. 재료로서 유리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방이라고 했을 때는 room이고요. 그 다음에 room은요. 아무것도 셀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여분이 있어, 여지가 있어.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 이런 말 쓰지 않나요?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때는 여지죠. 그때는 room이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얘는 가치관이라는 뜻이고요. values,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 항상 s를 붙여야 돼요. 근데 뭐 엔화의 가치, 달러의 가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value를 쓰게 됩니다. 가치관일 경우 항상 s 붙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거는 change하고 그 다음에 room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잔돈의 의미로 쓰였으면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여지, 여분, 스페이스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 room은 셀 수 없는 명사여서 앞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도 없고 복수형을 만들 수도 없다. 얘는 내용에 따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문제 볼까요? room 하고 나왔어요. 그럼 방이라는 의미야? 아니면 여지나 여분이라는 뜻이냐? 이렇게 되죠. I'm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I was caught in a heavy traffic에 갇혀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너가 미리미리 계획을 했었어야지. 변명을 위한 방은 없다? 아니요. 변명을 위한 여지는 없어 라고 돼 있죠. 그럴 경우엔 there is no room. 없다라고 얘기했죠.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방의 의미니까 안 되고 그래서 there is no room for excuses. 외워둘까요? 그냥 there is no room for excuses. 변명을 위한 여지가 없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여지란 뜻이니까 셀 수 없는 명사가 되죠. paper. 종이의 의미냐 아니면 논문이나 서류의 의미냐. 너 믿을 수 있니? 이 드레스가 있잖아. 종이로 만들었대. 지금 재료로서의 종이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A번으로 쓰게 되네요. 3번. to hunter가요. who journey deep into 이렇게 돼 있어요. 숲으로 들어간 거죠. 목재로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땐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숲이라고 했을 때 항상 s를 붙여야지만 숲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번으로 들어가 줘야지 문맥상 맞을 거예요.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가 10문제 이상, 그렇죠? 15문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꼼꼼히 풀어보시는데 아까 우리 어휘에서는 제가 5분 안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해서 시간에 제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시간에 제한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복습하는 셈 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 단어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신다거나 아니면 1번 같은 경우 어때요? 홈워크이죠. 홈워크. 숙제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과연 셀 수 있는 것이가 없는 것이 이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처음 보는 단어라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풀어보신 다음에 제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볼까요? 1번 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work이라고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셀 수 없어요. work, homework, housework 이렇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work은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자, 더 homework 앞에서 한번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 볼까요? How about going for a drink after class? 그랬더니 나 숙제 많은데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적 없죠? B번 안 되고 A번을 정답으로 하십니다. 2번 볼까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은 셀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아이템스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우선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som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게 얘도 뺄게요. 그다음에 please don't take a picture of item on display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것들이죠. 특정한 어떠한 그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그것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한정될 경우에는 덜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B번을 정답으로 하셔야겠죠. 3번 볼까요? 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액체죠. 액체니까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I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문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문도 아니에요. 얘 빼고요. 그러면 그 T냐?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그랬더니 Yes, please. I'd like
some t겠죠. 그 t를 앞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덜을 붙일 수 없습니다. A번으로 가셔야겠죠. 4번 볼게요. advice는 아까 조언이라고 했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다 빼고 얘기밖에 안 된다. D번 정답이 되겠죠. 얘는 쉽게 풀리는 문제죠. 얘는 change는 어때요?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change가 잔돈이라는 의미, 저 잔돈 있니? 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스케줄에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렇죠? 그럼 볼까요? 이 락커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돈 얘기가 막 나와요. 10달러 빌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얘는 잔돈이란 의미구나. 그렇죠? 잔돈이란 의미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change가 나왔다. 그다음에 room이 나왔다 할 경우에는 해석을 좀 해봐야겠구나. operation 얘는 수술입니다. 수술 한 건이 있어요. 수술 두 건이 있어요. 수술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우선 얘를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문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문도 아니니까 뺄게요. 그러면 그 operation이 아니라 그냥 operation 처음 등장했으니까 C번으로 쓰셔야겠죠. 7번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레시피는요 요리법이란 뜻이에요. 요리법. 자, 요리법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얘는 요리법 하나, 요리법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 안 되죠. 안 되고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This soup is really good. Can you tell me how you make it? Alright, I will send you. 그 레시피죠.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이 특별한 숲에 관련된 그거죠. 말하는 사람이 그 레시피가 무엇에 관한 레시피인지 알 수 있죠. 앞에 숲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숲에 관련된 그 레시피니까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레시피 알아두시고요. 8번 밀크는 우유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Could you make me some soup without any milk? 지금 의문문이죠. Could you make 나오니까 any가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특정한 우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up to 3 inches of snow. 3인치 이상의 눈이요. 어떤 area 이렇게 나오죠. areas가 지금 복수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되겠구나. 그죠? 10번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 안 되죠. 얘 안 되고 셀 수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죠. s 붙이셔야 돼요. 얘 안 되고 뉴스 say 괜찮네요. 그죠? 얘는 왜 안 돼요?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나면 주어가 복수란 얘기잖아요. 얘도 안 되고 얘 정답. 자, 뉴스는 셀 수 없는 명사이고요. 얘는 항상 이렇게 되고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단수, 얘는 이렇게 돼요. 대명사로 하면 이시 됩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게 된다. 11번. 크레딧 카드는 셀 수 있는 명사 아닌가요? 크레딧 카드 한 장, 두 장, 세 장. 그래서 얘 괜찮고요. 얘 괜찮고요. all 다음에는 복수형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another 다음에 얘 안 되죠. 그러면 There are many stores in China that do not accept 일반적인 그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들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A번으로 들어가야지 적당하겠죠. 12번 볼까요? 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복수명사. 안 돼요. 안 돼요. 얘 괜찮아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집들은요. 아직까지는 파워가 없어요. 근데 스톰이 이 도시를 히트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집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지 몇몇 집이 들어가지 않는지 12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While most of the citizens have no problem이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 모두가 들어갈 수 없죠. 대부분은 쓰지만 몇몇은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볼 때 먼저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 두 개를 쳐내고, 그렇죠?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 여긴 지금 복수니까요. 얘네들은 안 되니까 두 개 쳐내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는 해석을
A, B, C, D만 봐도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요, 문법적으로 2개 빼고 나머지 2이 나오고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언급한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외우시고 그 특징, 그 다음에 앞에 한정사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나왔던 새로운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 되게 좋겠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재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 나왔던 단어들을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요. 어휘랑 마찬가지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울 때 잘 안 되는 건요,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외웠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한번 외운 거 적어놨다가 일주일에 다시 보면서 외우시면요, 한 80%, 90% 이상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외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독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독해 공부를 할 건데요. 독해는 1강. 자, 사형식 문장 해석하기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까를 공부하실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문장, 어려운 문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유형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요 순서는요, 제가 현강에서 실제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순서와 그 양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앞에 어휘하고 문법하고 독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맨 처음 시간은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짧게 사형식 문장을 공부하실 텐데 독해 수업은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리엔테이션 듣지 않으신 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는 그 어려운 문장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 어려워하시는 거 사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문장, 분사구문 문장 이런 문장을 짧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 연습,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주제 문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오늘은요. 사형식 문장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형식 문장은 이래요. 사형식 문장은요.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여동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형식은 특징이요. 명사가 2개가 동사 뒤에 나란히 나오게 돼요. 문장을 보시면요. 동사가 있고 뒤에 갑자기 명사가 2개 띡띡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사형식 문장이고요. 이 사형식 문장에 사용하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죠. 사형식 문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예요. 이 동작에 대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하죠. 순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명사 간접 목적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할 때 이 부분에요. 명사절이 들어가요. 일반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who라든가 what이라든가 how라든가 이런 명사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이 이 2가지 문장 형식을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불이란 동사 나는 갑자기 명사가 2개 이렇게 띡띡 나오죠. 그럴 때는 나는 너에게 담요 한 장을 줄 거야. 주다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대표적인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서가 중요해요.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거야. 이렇게. 2번째 문장 볼까요? 그는 또 동사 뒤에 문장 명사가 2개 나란히 나오죠. 그러면 나에게 그의 결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자, 해석하실 때는요.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마세요. 뒤에부터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면 문장이 쉽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독해할 때는 빨리 문장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문장을 풀면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결정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의 결정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3번째 문장 볼까요? 1990년대는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게 유니크한 컬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unique는 어때요? U 발음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어를 써야 돼요. 언 쓰시면 안 돼요. 우리 문법 했던 거 다시 같이 복습하면서 볼까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리폼은요.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이렇게. 다시요. 건강보험의 개혁은요.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남자는 사줬어요. 딸에게 아파트를. 그죠? buy란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딸에게 사줬어요. 아파트를. 남자가 아파트를 사줬구나. 회사는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쉘터를. 쉘터는 안식처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쉘터를 이렇게. 몇몇 나라들은요. 보냈어요. 그렇죠? 시리아에게 1,500명의 트룹스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게 뭔가를 보냈구나. 트룹스는 군대니까 1,500명의 군대를 보냈다. 나의 프로페서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애플을요. 나에게 애플을 주었다. 역사에서. 볼까요? 이번엔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내지는 명사절인 거 볼게요. 목적어가 아까 목적어가 명사 하나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절 또는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목적어가 관계대명사절로 수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목적어가 명사절인 경우를 좀 볼게요. 첫 번째, 그 기술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가 바로 직접 목적어인데 명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절도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외우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되는데 기술은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인데 우리가 꿈꿔왔던 것 이렇게 우리가 꿈꿔왔던 것 이거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석을 빨리 해내시려니까 그것을 우리가 꿈꿨던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꿈꿔왔던 것을 가지고 올 것이다. 뭔지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꿈꿔왔던 것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이 3D 맵은요. 말해줍니다. 너에게 어디에 네가 있는지. 이렇게요. 다시요. 3D 맵은요. 말해줍니다. 너에게 네가 어디 있는지. 별로 어렵지 않죠? 쓰기는 되게 어려워요. 영작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쓰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석하는 법 절 잘 따라오세요.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보여줍니다. 커스터머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아꼈는지. 자, 그 데이터는 보여줘요. 커스터머에게 얼마나 많이 그들이 돈을 아꼈는지,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었는지, how much는 돈이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데이터다. 대학교 학생들은요, 줍니다. 인스트럭터인데요. 인스트럭터 다음에 who 하고 나온다면 그 다음에 in the list까지 끊을까요? 여기가 명사죠. 자, 여기가 간목, 진목이에요. 이렇게 잘 끊으셔야 돼요. 이 강사인데요. 어떤 강사냐면 그 리스트에 있는 강사들에게 더 좋은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주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강사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주었구나.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붙은 거예요.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인스트럭터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폼이 보여주는지. 무엇이 그 폼이 보여야 하는지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일까요? 그 폼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스트럭터는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폼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은요. 보여줄 겁니다. 배심원들에게 누가 파이트를 시작했는지, 그죠? 누가 시작했는지 싸움을. 비디오 동영상이에요. 비디오 동영상은 배심원들에게, 아까 배심원들은 이 자체가 복수라고 했죠. 명사할 때. 어휘, 명사, 어휘, 문법 뭐 이런 것들이요. 다 합해져서 독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어휘도 잘해야 되고 문법도 잘해야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하고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독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누가 그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알게 되겠구나. 그죠? 아까 경찰은 이 자체가 복수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경찰은 더가 있으나 없으나 얘는 무조건 복수구나. 경찰은 결정했어요. 수여하기로. 얘가 동사예요.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어떤 여성이에요? Who saved 3 of her students. 그쵸? 자신의 학생을 3명을 구한 그 여자에게 메달을 수여한다. IODO구나. 다시요. 경찰은 결정했어요. 상을 주기로 그 여자에게 어떤 여자냐? 자신의 학생 3명을 구했구나. 메달을 줬구나. 어워드가 수여 동사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붙었어요. 이렇게 길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be를 말할 수 없다. 그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리서치는 아까 우리 문법에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어를 붙여서도 안 되고 복수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further research가 말해줍니다. 너에게 뭐뭐인지 아닌지. if로 시작하면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말해줄 거다. 너에게 말해줄 거다. G는 뭐예요? 얘는 유전자죠. 유전자가 트랜스플란트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if로 시작하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리서치를 계속 해보면 이 유전자가 트랜스플란트는 뭐예요? 이식이 될 수 있는지, 유전자가 이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면 아는구나 라고 되겠죠. 자, 수요 동사는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동사가 나온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IODO 순으로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give, offer, award, buy, find 찾아주다, 가져와주다, 찾아주다, 보여주다, 말해주다, 써주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얘네들은 수요 동사니까 뒤에 명사가 2개 나란히 나올 거야. 첫 번째 명사에게 뒤에 명사를 보여주다, 해주다, 써주다의 의미가 되겠구나. 이런 동사가 수요 동사고 사형식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주어부터 읽으면서 수요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어떤 순서대로 나오면서 정보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했는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이 그 정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 형식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cook도 그렇고 send도 그렇고 make도 그렇고 allow도 얘네들도 사형식 동사로도 쓰고 있구나. cook 다음에 그냥 명사 하나 나오면 삼형식 동사고요. 명사 2개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리해주다, 보내주다,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허락해주다가 되겠구나. 삼형식도 쓸 수 있고요. 사형식도 쓸 수 있어. 명사 1개가 띵 나오면 이것을 하는 거고요. 2개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무엇하다. 이런 순서대로 해석이 되겠구나.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 작은 비늘은요. 줍니다. 버터플라이에게 색깔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가 색깔이 나오는 것이 조그만 비늘이구나. 비늘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officer는 보여줄 거예요. 너에게 그 방을. 그쵸? 그 다음에 getting a flu shot 이렇게 써요. 그래서 감기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은 줍니다. 너에게 플루를. 플루샷을 맞으면 감기를 줄 수 있다. 그죠? 감기에 걸릴 수 있구나. 인터뷰어는 허락합니다. 각각의 인터뷰에게 5분을. 명사가 2개 나오면 IODO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각각의 인터뷰 받는 사람들에게 5분의 시간을 주는구나. 그죠? 그 다음 볼까요? 아이들의 책은요. 어퍼합니다. 그 유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이 유저가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책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물은 셀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 명사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명사에 워터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명사, 독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이 아니라 수역으로 봐야 되죠. 수역. 수역에서는 이 수역에서 다이빙 인 하는 것은 줍니다. 베지터에게 유니크한 여기서 다이빙 하잖아. 그럼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되게 뭐 좋은가 봐요. 이 책은 말해줍니다. 너에게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이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 이 책을 보면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나는 보여줄 거야. 너에게 무엇이 가장 이상한 건지 세계에서. 어렵지 않죠? 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얘는 해석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는 보여줄 거야. 너에게 무엇이 가장 이상한지 세계에서. 가서 가장 세계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그죠? 그래서 strangest creature니까 가장 이상한 생물들, 그죠? 생명체들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돼요. 이 책은 말해줍니다. 독자들에게 무엇이 믿어지는지 그 케이스에 관해서. 자, what was believed to be true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 이렇게 쓰세요. What was believed to be true는요.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 여기 만약에 명사가 있더니 형용사고요. 명사가 있으면 명사라고 믿어지는 것. 형용사라고 믿어지는 것. 이렇게요. 명사라고 여기에 thought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되어지는 것. 그렇죠? 믿어지는 것, 말해지는 것 이렇게 돼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 명사라고 믿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비는 가져올 겁니다. 이 지역에. 그렇죠? 어떤 지역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죠. drought로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무엇을 마실 수 있는 물 포터블이라고 하면요. 마실 수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할 것이다. 비가 오면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이 리전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요. 사형식 문장을 잘 해석해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꼼꼼히 푸세요. 시간 재지 마시고요. 문제를 꼼꼼히 푸시고 제 해설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정답이 맞나 틀리나 볼 거니까 여러분 문제 우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문제 답이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정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정답은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부 정보 문제가 됩니다. correct about이죠. 그래서 이 세부 정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유형 연구 다시 하겠지만 세부 정보 문제는 23번부터 32번까지 10문제가 되겠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 부분을 봐라,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1890 연도가 나왔을 경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연도가 나오면 찾아보면 되니까 연도는 그냥 뛰어넘으세요. 근데 year before인데요. 죽기 전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will이 명사로 쓰면 유언이죠. 유언을 작성을 했습니다. 노벨은요. stipulate 어렵죠. 얘는 명문화했다. 글로 적어놨다는 뜻이에요. 명문화했는데 거기 단어 있으니까 먼저 읽으실 때 문제 푸실 때는요. 단어 밑에 보시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입문반 수준이니까 단어를 보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명문화했는데 자신의 will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대부분의 estate, 자산은요. 이것이 이렇게 돈이 돼. 오늘날은 이 정도 돈이 되는데 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으로 전환된다? 펀드로 전환해라. 어떤 기금으로 전환을 해야. 내가 부동산이 있잖아. 에스테이트는 주로 영지예요. 땅인데 이 땅을 돈으로 바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안전한 securities라고 하면 증권입니다. 안전 자산, 증권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폭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될 수 있는 그런 security, 증권에다가 투자하세요. 이 인컴은요, 거기서부터 나온 인컴은요, 얘가 주어져? 어떻게 되냐면 distributed annually, 매년 상의 형태로 주어라. 누구에게? Those who during the preceding years. 그 전해에
conferred 하는데 great benefit on mankind.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람에게 형태로 주어라. 문제 쉽지 않아요. 제가 쉬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그 기분 좋으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제가 꾸며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베네핏을 준 사람에게 상 형태로 주어라. 거기다가 이 스태츄라고 되어 있죠. 어떤 그 법령입니다. 이 노벨 파운데이션이 이 사람이 세운 거겠죠. 이 법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죠? given by a king, council on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왕에 의해서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이 노벨이 어떤 재단을 만들었고요. 이 재단의 법령을 왕이 만들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중요하지 않고요. prize awarding, awarding body는요. 각각의 prize winner에게 그렇죠? 프레젠트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캐시 프라이즈 주고요. 증서 주고요. 골드 메달 주는데 bearing the image of 노벨, 노벨의 그 골드 메달이에요. 금메달에 노벨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unappropriate inscript 앞에는 이 사람의 뭐 앞이나 옆이나 노벨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적절한 어떤 그 상징이 있는 그런 것들을 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노벨상이 노벨 물리학상이면 물리학에 관련된 것이 appropriate일 거고요. 평화라면 평화에 관련된 그런 연관된 어떤 그 색임이 있겠죠. 그거 한 걸 주래요. 맞는 것은 노벨 프라이즈 위너는요. 받습니다. 메달, 디플로마, 캐시를. 두 번째 볼까요? 이 프라이즈는요. 왕이 줍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왕이요. 법령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by the king에서 given by 얘가 걸리는 게 바로 이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하는 거지 이 상을 왕이 주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인베스터는 뭐예요? 얘는 투자자죠. 투자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 투자라고 되는 건 없죠. 이 사람이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에서 이 노벨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다이너마이트 만든 그분이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얘는 알 수 없고 인벤터도 아니고 인베스터는 아니에요.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 투자하라고 했지 내가 투자한 데다가 그대로 해라.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알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oth side of 노벨 메달. 메달의 양쪽에는요. 알프레드 노벨이 다 되어 있다. 그래 있죠. 알프레드 노벨이 다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A번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A번이 됩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웠지만 문제를 풀다가는 별로 ABC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이 내용이 쉽고 이게 아니라 내용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서로 굉장히 다르고 확연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제가 끊어 읽기라고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끊어 읽기를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 끊어 읽어보시고요. 앞에서부터 문장 읽는 거 연습하세요. 뒤에서부터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주어는 동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시고요. 뒤에 제가 끊어읽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는 거. 그리고 독해에서 앞에서 했던 거 복습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거고요. 어휘 외우시고 문법도 오늘 했던 거 문법 같이 명사들도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영어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하는 시간 1시간 정도 바로 이어서 1시간 정도 해보시고요. 또 적어놨던 거 일주일 후에 외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꼭 그 과정을 겪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